자식이 잘된 부모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주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나이가 되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후회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가족 간에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로 진주야, 네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더니 오히려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돼. 우리끼리 불편해져. 고맙다고 표현해줘도 자식들에게는 오지랖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도와주면 간섭한다. 뭐라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무관심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 다른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른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자식들과 괜한 오해가 쌓이고 불편하고 어색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부모가 되는 5가지 해답을 통해 자녀들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정답을 주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라. 자녀들은 해답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이건 요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정답을 말해주면 그 순간 생각을 멈추게 되고 감정은 다치게 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가하려는구나 라는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하죠. 나아가 이런 행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녀로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웃긴 것은 정답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좋은 길로 가라고 답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훈계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뭘 했어? 그런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시청한 TV 방송에서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잔소리와 훈계에 대해 물어봤더니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훈계는 더 기분 나쁘다고 초등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가르침이라는 교훈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했을까 하고 말이죠.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들도 엄마 아빠로 자리매김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잘한다, 격려해주고 때로는 우호적 무관심으로 궁금하고 참견하고 싶어도 참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는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지켜만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한쪽만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관계가 가까운 자식이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회사에 진짜 이상한 팀장님이 있어. 나만 보면 트집 잡고.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건 내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너도 좀 바꿔봐. 혹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회사 가는 거 반대했잖아. 이 순간 딸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딸아이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의 수용이었으니까요. 그럼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모니까 이런 조언은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대화에서 자식은 늘 공감이 먼저이길 원합니다.
공감 없이 전달되는 정답은 간섭이나 부모의 잔소리, 훈계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작동 원리와 심리적 안정 구조에서 정답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UCLA 대학교 사회신경과학 연구실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뇌의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활성화되어 감정은 안정되고 사고가 명확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너가 그런 감정을 느낄만 했겠다. 그 상황은 누구라도 화가 났을 거야. 처럼 감정을 정의하고 공감해주는 문장을 들려줬을 때 상대방의 불안 수치와 뇌파 변화가 현저히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공동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대화 이후 신체 긴장도,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으며 상대와 더 깊은 신뢰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이 뇌와 몸 전체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가 먼저 그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의 뇌는 비판받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뇌 속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녀는 마음속 감정과 말문을 닫으며 대화의 문도 함께 닫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부모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자녀에게 먼저 공감해 줍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은 말로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반응을 먼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뇌과학 연구에서도 상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때 뇌에서 불안을 조절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받으면 감정이 안정되고 그 부모와의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야 조언을 청할 때만 살짝 의견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실 저도 자녀들에게 정답을 먼저 던져줬고 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내가 잘못한 것만 보잖아.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제 말투와 표정을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나는 늘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정답 대신 공감을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은 해결해 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옆에 함께 있어 주려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이라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식에게 서운했거나 행동이나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공감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아는 척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른 척 해주는 그 여유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자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속으로 천마디쯤 하고 싶어집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말없이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어도 괜히 눈치 보이고 섭섭하고 그걸 말하자니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삼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척이 왜 진짜 지혜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진짜 아는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모든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자녀에게 부모가 날 믿고 기다려주는구나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독립한 자식들은 이제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 걸 샀어? 애는 왜 그렇게 키우니?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자신이 여전히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모르는 척은 사실상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침묵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부모니까 조언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 안 해주면 나중에 더 큰일 생기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조언을 원할 때, 마음이 열렸을 때 전하는 말이 진짜 전달력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시기가 상황이 맞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과 다퉜다며 집에 와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답답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 순간 속이 다 상했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말랬잖아. 너도 성격 좀 고쳐야지. 이 말에 딸은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한 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들어주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자식이 뭔가 고민을 말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렇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그냥 들어주면 안 돼? 판단 말고 그냥.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저도 조금씩 연습했죠. 알아도 말하지 않기. 속상해도 감정 드러내지 않기.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조건 없는 긍정적 수용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신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힘이 된다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없는 침묵, 모르는 척이라는 여백이 오히려 자식에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말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 내가 지금 이 말을 굳이 해야 할까? 그리고 가능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르는 척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깊이 있는 배려입니다.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자녀와의 관계는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나한테 맡겨줘.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결국 또 부모가 나서서 해주고 자식은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제 지인은 딸의 대학 입학부터 취업 준비까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자기소개서도 직접 손보고 면접 질문도 예측해줬죠. 그 결과 딸은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6개월도 안 돼서 퇴사했습니다. 엄마가 골라준 회사니까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지인은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 가끔은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자식이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본능처럼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속도 답답하고 결과가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넌 이걸 혼자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해 줄게. 부모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인간은 정체성과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거나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 줄 경우 자녀는 책임의 기회를 잃게 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성숙은 실수를 통해 옵니다. 아이가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선택해 봐야 책임을 배우는 법이죠. 부모가 그 모든 걸 막아버리면 자식은 성숙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자식 주변을 맴돌며 모든 걸 대신 해주는 부모를 말하죠. 입시부터 취업, 결혼,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끝없이 개입하고 대신해주는 부모들. 이런 양육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내 자식이 좀 편하게 살고 잘 되게 하려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자기 결정 능력, 책임감, 주도성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보호는 무능을 만든다는 역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인생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한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장을 직접 예약하고 청첩장 문구까지 정해줬습니다. 며느리가 드레스 고를 때도 이것저것 도와주며 나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너희가 어려울까 봐라고 말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건 아들은 점점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엄마랑은 거리 좀 두자고 남편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왜 다들 날 피하니? 저 역시 과거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래야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거라 믿었죠. 하지만 돌아보니 그 시절 자식은 늘 피곤해 보였고 제가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척을 하며 자식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꺾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맡겨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물어보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자식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식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결정이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자녀에게는 신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래, 너의 선택이니까 나는 믿고 지켜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됩니다. 도와주는 척하지 마세요. 그 대신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믿음과 기다림이 자식에게는 든든한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날개로 높이 날아올라 당당히 부모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한테 도와준 걸 말 안 하면 서운하고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듣고 보니 참 속상한 말이죠. 분명히 베풀었는데 고마움은커녕 피하는 눈치까지 보이면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가 자식에게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대를 품고 있진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쌓이고 자식의 반응이 다르면 결국 감정의 빚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그 빚을 만들지 않는 방법. 진짜 베품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신뢰와 응원입니다. 도와주고 나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건 베품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 그만큼 보답받고 싶다는 기대가 깔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채무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기억하게 만들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부담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자식은 방어적이 되고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사례들 중에서 부모님이 늘 자신이 준 것을 기억하고 강조하신다는 말이 가장 많은 불편함으로 언급됩니다. 이건 자식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닙니다. 계산이 섞인 사랑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물론 큰 힘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들, 내가 그때 학비 다 댔잖아. 결혼 자금도 내가 마련했잖아.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품 뒤에 따라오는 통제나 비교, 판단은 그 자율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저도 한때는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속으로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제 눈치를 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 얘긴 이제 좀 그만하자. 부담스러워. 그 말에 저는 멈춰서게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자식한테 준 건 도움이 아니라 기억하게 만든 빚이었구나 하고요. 그 후로 저는 줬으면 끝. 이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이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부모가 돕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부모가 나설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계산 없이,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녀 스스로 부모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주고 나서 말하지 않기, 기억하게 만들지 않기, 그리고 줄 수 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없는 걸 억지로 주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상처받게 되거든요. 줄 수 있을 때는 그냥 주고 줄 수 없는 때는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게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베품은 계산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게 오히려 오래도록 남는 신뢰가 됩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줄 수 있을 때 주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지혜. 그게 우리 관계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바빠서 이번 주는 그냥 못 갈 것 같아. 아니, 얼마나 바쁜데 얼굴도 못 보게 하니? 이런 대화를 나눈 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전화 안 오면 내가 먼저 하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은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됐나 싶어서 서글펐어요. 이런 마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붙잡는다는 게 왜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드는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보내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자식은 잡는다고 곁에 있지 않고 믿고 보내줄 때 진짜 돌아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붙잡으면 숨이 막히고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이 집착처럼 느껴지면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애착은 자율성과 독립을 허용하는 부모로부터 형성됩니다. 항상 곁에 있어야만 사랑받는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부모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늘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지인 중 한 분은 딸이 결혼 후 연락을 자주 안 하자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오늘은 뭐 해? 애는 잘 있지?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도 나름대로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그런 말 매일 들으면 죄송하고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고 지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구나 하고요. 그래도 부모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자식들은 잊고 살잖아요.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하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잊는 게 아니라 삶에 집중하느라 미뤄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다려주는 부모의 여유가 자식에게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저도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챙기고 확인하고 싶었던 적 많습니다. 하루라도 연락 없으면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하고 혹시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한 번은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날 너무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그냥 두는 게 더 고마울 때도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믿어주지 못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연의 흐름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자연이란 봄에는 피우고 여름에는 키우고 가을에는 보내주고 겨울에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품 안에서 키우는 시기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주는 시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이 바빠 보이면 일부러 연락을 줄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잘 지냈어요? 하고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마음이 허전할 땐 그 공백을 내 삶의 시간으로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부모에게 자식은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 믿고 기다리고 보내주는 그 용기 속에 가장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발짝 더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기억나시죠? 아는 척하지 마라. 모르는 척해라. 해주는 척하지 마라. 베푸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붙잡는 척하지 마라.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많은 걸 해줍니다. 말도 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정답보다 공감, 도움보다 신뢰, 계산보다 온기, 판단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마음만 남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참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뜻깊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